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만나는 연예인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드라마나 노래로 감동을 주며 마치 화려한 삶만 살아가는 듯 보이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연예인에게 가장 큰 자산은 대중의 신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명성을 가졌다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설 무대가 사라져버리지요. 사생활 논란, 범죄 행위, 도덕적 일탈은 한순간에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빛나 보였지만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결국 대중 앞에서 퇴출된 연예인들의 사례들입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우리의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오는가라는 깊은 교훈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무대 뒤의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남태현, 추락한 아이돌의 민낯. 여러분, 아이돌 가수로 화려하게 데뷔해 팬들의 큰 사랑을 받다가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 남태현 씨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룹 위너의 멤버로 데뷔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비주얼과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팬층을 빠르게 확보했지요. 하지만 데뷔 초부터 그의 이름을 따라다닌 것은 음악적 성취보다도 끊이지 않는 논란이었습니다. 먼저 학창 시절에 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돌며 인성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주차 요원에게 돈을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대중 앞에서 보여준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낳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수 장재인 씨와 공개 연애를 시작했는데 장재인 씨가 직접 SNS를 통해 남태현의 양다리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팬들의 신뢰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로 얼굴을 알린 서민재 씨가 SNS를 통해 남태현과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그의 이름 옆에는 가수가 아닌 마약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음주운전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만취 상태에서의 사고였고 벌금형을 받으며 또다시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논란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상황에서 음주운전까지 더해지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죠. 현재 남태현 씨는 5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으며 부모님의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고 가난 코스프레일 뿐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무대 위에서 빛나던 아이돌이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면서 결국 대중의 신뢰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 참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남태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좋은 기회를 얻었다 해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라면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잘못이 반복되면 대중의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일 것입니다. 장동건 주진모, 충격의 대화방 스캔들. 여러분, 다음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배우 장동건 씨와 주진모 씨의 스캔들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바른 이미지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장동건 씨는 세련된 외모와 묵직한 매력 덕분에 국민 배우라 불리며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지요. 또 주진모 씨 역시 묵직한 카리스마와 진중한 연기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두 배우가 사생활 면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진모 씨의 휴대폰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하면서 그의 사적인 메시지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입니다. 해커들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결국 그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장동건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대중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배우는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평가하고 연예인 지망생, 모델, 심지어 유부녀까지 만남을 계획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성을 한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대하는 태도였지요. 특히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장동건 씨가 이미 배우 고소영 씨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이런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한 가정인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자 대중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광고와 방송계는 빠르게 손절에 나섰습니다. 두 배우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대중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예인은 대중과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물론 두 사람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장동건 씨는 아내 고소영 씨와 함께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진모 씨 역시 의사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이미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가벼운 행동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었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 이후 배우 이병헌 씨가 다시 주목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역시 과거 여성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최소한 상대를 존중하려 했던 태도 덕분에 장동건 주진모와는 비교되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는 대중이 얼마나 태도와 진심을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두 배우는 사건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여전히 배우라는 타이틀은 남아있지만 그들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와 내면의 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요? 아마도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아이비, 화려한 스타에서 이미지 붕괴. 여러분, 혹시 가수 아이비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2005년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놀라운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로 순식간에 스타 반열에 올랐던 가수입니다. 아이비는 데뷔하자마자 유혹의 소나타, 터치 미 같은 곡으로 당대 최고의 섹시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와 화려함을, 무대 밖에서는 청순하면서도 단정한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특히 여성 팬들조차 매료될 만큼 당시 그녀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완벽한 외모, 뛰어난 실력, 그리고 모범적인 이미지까지 갖춘 스타. 많은 사람들은 아이비가 오랫동안 정상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지요. 2007년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를 협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아이비가 다른 남성과 양다리를 걸쳤다며
분노에 차 그녀를 협박했고 심지어 사적인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녀에게 씌워졌던 청순하고 완벽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더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은 가수 휘성 씨의 인터뷰였습니다. 휘성 씨는 아이비가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라며 그녀의 망언을 공개했고, 이는 대중들에게 아이비의 또 다른 민낯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대중의 사랑은 빠르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비는 광고와 방송에서 모두 퇴출당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모델로 활동하던 광고들이 줄줄이 중단되었고 방송 출연 역시 금지되다시피 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불운한 사건이 한 사람의 커리어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이지요. 아이비는 이후 긴 시간 동안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뮤지컬 무대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다시금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빛을 발했고 조금씩 대중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대중은 그녀의 노래와 연기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며 여전히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비의 커리어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게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모습뿐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대중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아이비처럼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온 스타에게는 작은 실수조차도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이비처럼 빛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은 것이 아니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이 점은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삶의 진리일 것입니다. 옥소리, 사랑과 명예를 잃은 불륜 논란. 여러분, 혹시 배우 옥소리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1980, 90년대에 활발히 활동하며 청순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입니다. 광고 모델로 시작해 드라마 비오는 날의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등에 출연하며 단아하고 맑은 인상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당시 옥소리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국민 여동생과도 같은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깨끗한 미소, 반듯한 생활태도, 그리고 단아한 연기. 많은 팬들은 그녀가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1996년 옥소리는 동료 배우 박철 씨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지만 11년 뒤 세상에 드러난 진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7년 박철 씨가 아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남편의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불륜 관계였고 더 나아가 이탈리아 출신 요리사와도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실수라기보다는 반복된 부정으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대중은 충격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청순 배우, 단아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인물이 실상은 가정을 배신한 불륜 당사자였다는 사실에 팬들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철 씨는 언론 앞에 나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언했고 두 사람의 사생활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아이까지 있는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씻기 어려운 배신감으로 남았습니다. 옥소리는 이후 이탈리아인 요리사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의 아이까지 출산하며
새로운 삶을 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인 셰프가 또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그녀에게 이별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커리어도 모두 잃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옥소리는 몇 차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드라마와 방송에 얼굴을 비추려 했지만 대중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불륜 배우라는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소리는 사실상 연예계를 떠나 대중 앞에 설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배신하고 반복된 잘못을 이어가는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사랑하는 가족의 파괴, 그리고 평생을 쌓아온 명예의 몰락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신뢰와 책임일 것입니다. 배우 옥소리의 몰락은 한순간의 잘못이 아닌 거듭된 선택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신뢰를 잃었던 경험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오랜 세월 지켜온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연예인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와 똑같이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르지 못할 때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수, 천재 보컬의 치명적 과거. 여러분, 이번에는 노래 실력 하나만으로 천재 보컬이라 불렸던 가수 이수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 씨는 그룹 문차일드로 데뷔한 뒤 발라드 그룹 MC 더 맥스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우리 가요계에서 손꼽히는 가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부른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행복하지 말아요 같은 곡들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즐겨 들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지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고 팬들은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 가수라 부르며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찬사와 사랑은 그의 과거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사건이 드러나면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2009년 충격적인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이수 씨가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중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열정적인 가수로만 보였던 인물이 이처럼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당시 이수 씨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MBC PD 수첩을 통해 보도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 김모 양은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고 대중은 그가 단순한 착오가 아닌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판단과는 별개로 대중의 심판은 냉정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그는 모든 방송과 광고에서 퇴출되었고 천재 보컬이라는 타이틀은 순식간에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이수 씨는 방송 활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했습니다. 노래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고 MC 더 맥스의 음악은 여전히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사랑받았지만 대중은 이수 개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좋지만 그 목소리를 낸 사람이 문제다라는 말이 그의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이수 씨는 가수 린 씨와 결혼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린 씨가 그런 과거를 알고도 결혼했을까? 라며 안타까움과 의문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면서 그의 개인적인 삶은
더욱 힘든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수 씨의 사례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업적을 쌓았다 해도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능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존중받게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으로서의 바른 태도와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 팬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던 스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느껴지는 실망감은 더욱 크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한 사람의 커리어를 넘어 팬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배신이 되지요. 이수 씨는 여전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앨범을 내고 공연도 하지만 대중매체에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방송사들이 그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절대 복귀할 수 없는 연예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도덕적 실수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책임감과 신뢰의 소중함일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길은 재능이 아니라 바른 선택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진아, 원정 성매매로 끝난 아이돌 커리어. 여러분, 2010년대 초반 화려한 외모와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한순간에 가요계의 주목을 받았던 가수 진아를 기억하시나요? 데뷔곡 꺼져줄게 잘 살아는 강렬한 가사와 세련된 멜로디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발표한 블랙 앤 화이트 같은 곡들도 인기를 끌며 그녀는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늘씬한 몸매와 매력적인 보컬, 그리고 당당하면서도 건강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많은 팬들이 그녀를 차세대 여성 솔로 가수로 기대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기대만큼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아의 인기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연예계에서의 입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16년 연예계와 정치계 인사들이 연루된 여자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이 보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진아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녀는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회당 1,500만 원을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남성과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건강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보여주던 가수가 실상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팬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사랑을 찾으려 했을 뿐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랑과 우정은 이해할 수 있어도 돈이 오간 사실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했던 것이지요. 사건 이후 진아의 연예계 활동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소속사였던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그녀와의 재계약을 포기했고 광고와 방송에서 그녀의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그녀를 건강하고 밝은 가수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진아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SNS를 통해 종종 근황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음악 작업을 암시하거나 일상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을 수 없다는 인식이 그녀의 복귀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연예인의 이미지는 단순히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대중이 믿고 싶은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매력을 지녔다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안타깝게도 진아 씨는 자신의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토록 쌓아온 커리어와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던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기억나지만 그 뒤에 드러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진아 씨의 노래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그녀의 몰락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성도 아닌 신뢰와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준영, 황금폰에 담긴 범죄. 여러분,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독특한 음색과 개성으로 주목받았던 가수 정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준영 씨는 2012년 슈퍼스타 K사에 출연해 대중의 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개성 있는 목소리와 자유분방한 이미지 덕분에 빠르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가수 활동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약했습니다. 특히 1박 2일 같은 인기 예능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은 그를 대중 친화적인 인물로 만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영혼이라며 응원했고 그의 무대와 방송은 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 뒤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추악한 실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2016년 첫 번째 논란이 터졌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정준영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는 연인과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찍은 것일 뿐이라며 사과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대중은 실망했지만 아직은 실수일 수 있다는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2019년 사회를 뒤흔든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이 승리 씨의 휴대폰을 조사하다가 정준영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준영 씨는 2015년부터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고 그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이 불법 촬영물을 주고받으며 마치 놀이처럼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습니다. 단톡방에는 오늘 또 한 건 했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까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유분방한 예능인으로만 알고 있던 인물의 민낯이 이토록 끔찍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정준영 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즉시 하차했습니다. 광고, 음반, 방송 활동이 순식간에 끊겼고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그는 교도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함께 연루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빅뱅의 승리 씨도 군사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정준영 씨가 더 큰 비난을 받은 이유는 그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범죄 사실은 대중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팬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연예계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준영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분방한 예능인, 독특한 뮤지션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름이 한순간에 범죄자의 대명사로 바뀌었지요. 그가 출소한 뒤 외국에서 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대중 앞에 다시 설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화려한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이 무너져 있다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중의 신뢰는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준영 씨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추락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황수정, 마약과 불륜, 국민 여배우의 몰락. 여러분,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단아하고 지적인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황수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황수정 씨는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 역할을 맡으며 단숨에 국민 여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단정하면서도 청순한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녀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국의 지성과 단아함을 대표하는 인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또 드라마 엄마야 누나야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연기하며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착하고 순수한 배우라는 이미지가 대중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삶에도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01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수정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국민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마약을 했던 상대가 유부남 사업가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오피스텔에서 동거까지 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황수정 씨는 마약 혐의뿐 아니라 간통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이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가장 깨끗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배우가 현실에서는 마약과 불륜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팬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수정 씨의 해명은 대중을 더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약인지 몰랐고 최음제인 줄 알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황당한 해명은 국민들의 공분을 더 키웠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구속을 면했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와 사랑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황수정 씨는 여러 차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하거나 간간히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마약 배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어떤 작품에 등장해도 과거의 그림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방송사들도 그녀를 기피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기를 해도 시청자들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녀는 점차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지금은 사실상 연예계에서 은퇴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황수정 씨의 사례는 대중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단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사랑했지만 현실 속의 행동은 그 기대를 완전히 배반했습니다. 마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진 상대와의 관계 역시 용서받기 어려운 선택이었지요. 그 결과 한 시대를 대표했던 여배우의 이름은 영원히 5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황수정 씨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반듯해 보인다 해도 내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돌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유승준, 배신으로 남은 이름. 여러분, 1990년대 후반을 떠올려 보세요. 풍부한 퍼포먼스와 강렬한 무대로
무대 위를 휩쓴 젊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가위, 나나나 열정 같은 곡들은 불과 몇 년 만에 그를 국민적 스타로 만들었지요. 성실하고 모범적인 이미지, 청소년들의 우상이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기억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입대가 임박한 시점, 돌연 해외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공동체의 약속과 신뢰를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그 가족들이 지켜온 신성한 규범이기에 그 약속을 어긴다는 인식은 곧 배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방송과 광고계는 즉시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가장 환호받던 스타가 갑자기 입국 불가라는 꼬리표와 함께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로 인해 유승준 씨 개인의 경력은 물론이고 팬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물론 이후 유승준 씨는 여러 차례 한국 복귀를 원한다고 밝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눈물로 사과하고 한국 무대에 서고 싶다는 호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시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일부 절차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과 대중의 감정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과와 법적 승소가 있더라도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예인은 단순한 연예 활동을 넘어 공공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 메시지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병역 문제처럼 공동체의 규범과 직결된 사안에서 보여진 선택은 특히 큰 상처를 남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용서와 책임의 경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그 잘못을 통해 성찰하고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심각한 신뢰를 저버린 경우 그 회복은 당사자 혼자서 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와 시간, 진정한 반성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유승준 씨 사례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감정을 남깁니다. 배신감, 실망, 분노, 때로는 안타까움까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공적 신뢰의 중요성을 이유로 끝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답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더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며 분노할 때 우리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약속은 무엇인지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할 때 그를 바라보는 사회의 여지와 균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함께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더 성숙한 시선으로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작은 버튼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